우리나라는 영화보다 방송에서 리메이크 프로그램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MBC 예능, 블록버스터는 영국 예능, 레고 마스터스의 포맷을 구입했고 SBS 드라마, 우리는 오늘부터는 미국 드라마, 제인 더 버즈는 JTBC 드라마 클리닝업은 동명의 영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방송 중인 리메이크 프로그램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3편으로 언급된 방송에서 느낄 수 있듯이 최근 경향은 영국과 미국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외국 작품 리메이크는 일본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때 국내 제작 리메이크 프로그램의 80% 정도가 일본 원작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50%가 넘으며 일본 작품의 리메이크는 과거의 유행만도 아닙니다. 올 봄에는 일본 만화 원작이며 일본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이 제작되었고, 올 여름에는 일본 드라마 중세를 찍자를 리메이크한 오늘의 웹툰이 방송되고 김서영 주연으로 일본 드라마와 같은 이름으로 종이달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일본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한국 드라마는 50편이 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10편을 소개합니다. 일본 만화, 소설이 원작이지만 일본에서 영상물이 먼저 제작된 작품들도 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 2006년 방영된 101번째 프로포즈는 무려 1991년 방영된 일본 드라마를 리메이크했습니다. 2003년 최지우 주연의 한중 합작 리메이크 버전도 있고 1993년과 2013년에 한국과 중국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저것 부족해 보이는 이문식이 완벽해 보이는 박선영에게 끈질기게 구애를 하고 결국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건설업에 종사하는데 이문식은 몫으로 나옵니다. 여자 주인공의 경우 일본은 첼로리스트, 한국은 아나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고를 하다니 말도 안 되죠. 한국 선영은 이모의 강요로, 일본 선영은 부모님의 권유로 소개팅에 나가게 됩니다. 이모 말대로 딱 한 번이야. 다시는 선 얘기는 꺼내지도 마. 박선영과 이문식은 소개팅을 하게 되는데 한국은 서로 상대를 잘못 알고 소개팅하고 안녕하세요. 장은임 씨 아시죠? 일본 원작은 누가 나올지는 몰랐지만 소개팅을 하기로 되어 있던 상대입니다. 이문식 남동생, 박선영 여동생. 일본 두 동생은 같은 대학에 다니고 한국은 형과 언니 소개팅에서 처음 보지만 따로 만나는 사이가 됩니다. 이상한 건 얘야. 형 나 좀 도와줘 형. 박선영을 좋아하는 선영의 친구. 말했잖아. 돌발 사항이라고. 선영은 전 연인의 죽음 이후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대밖에 모르는. 일본 버전은 20%로 시작해서 36%의 시청률로 끝이 났고 아저씨, 우리 언니가 아저씨한테 뿅 가게 해줘. 한국 버전은 1회 방송이 최고 시청률 8%를 찍고 마지막 회까지 이를 넘지 못하고 조기 정형되었습니다. 50年後の君を今と変わらず愛している. 수정 씨가 세상에 태어나 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수정 씨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요. (2009년) 방영된 결혼 못하는 남자는 2006년 드라마를 리메이크했습니다. 고집스럽고 혼자에게 좋아하는 독신남 지진이가 3명의 여자와 얽히게 되면서 설레이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괴팍한 지진이가 만들어 놓은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직장 동료이자 친구 양정아. 정 선생이 말씀하신 클라이언트 다른 건축가 소개했다. 지진이의 옆집에 살며 소음 갈등과 도움을 주고받는 이웃 김소은. 또 시작이야? 항문 근처 염증 때문에 만나게 되는 의사 엄정화. 고집 부리고 내키는 대로 질러봤자 본인 몸 상하고 마음만 다치지. 지진이 회사의 직원 유아인. 近々家建てたいって人がいるんです。たまには営業してくださいよ。 정 선생님 댁에서 파티 있잖아요. 소개할 사람 있다고 언제 오시냐고 물으세요. 일본 원작은 시청률 20%로 시작해 한 번도 1회 시청률을 못 넘다가 마지막 회는 22%로 끝이 났고 한국 버전은 6.5%로 시작해서 8.1%로 끝났습니다. 소개팅하는 엄정화. 僕はいずれ教授になりますから。実際教授の奥さんはお医者さんが多いでしょ。 저기 저는 곧 교수가 될 거고요. 아, 요즘 교수랑 의사
그런 부부 참 많잖아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일본은 빠찡코, 한국은 PC방을 갑니다. 집에서 영화 보기와 클래식 음악 듣기가 취미인 지진이. 어디 아파요? 옷색깔까지 리메이크한 한국. 모릅니까? 中川病院に行ってほしいみたいです。かかりつけの病院ですか？そう。 아, 네. SD 병원으로 가달라는데요. 痛いのお腹なんですけど。貧血の具合見てるんですよ。 배가 아프다니까요. 빈혈 상태 보는 거예요. 嘘つきだなあの女医。一晩寝たら全開だよ。 油断するとまた痛むぞ.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말짱하네. 친구이자 매부. 그렇게 말한 환자는 꼭 다시 오더라. 지진이 엄마. あなたはどうでもいいんだけど、あなたに死なれたら孫の顔が見られなくなるでしょ。 너는 어찌 되든 상관이 없는데 네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손주도 못 알아보고 내가 억울해서 안 된다. 지진이 여동생. 얼마나 심하길래 치질로 입원까지 해? 私隣の田村みちりの友人です。何か。さっきあの子からなんか変な電話あって。저는 옆집 사는 유진이 친구인데요. 근데요? 유진이한테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何って。かけました。まあ喧嘩するたびに仲良くなればいいんじゃないの? 너 왜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 お誕生日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생일 축하해요. 力抜いてください。 힘 빼주세요. 삶에서 처음 느껴보는 수치심에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2010년 방영된 공부의 신은 2005년 방송된 일본 드라마 드래곤 사쿠라와 같은 내용입니다. 원작은 일본 만화 최강 입시 전설 꼴찌 동경대 가다로 명문대는커녕 대학 입시가 어려워 보이는 5명의 고3이 최고의 대학에 가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주도하는 것이 변호사 김수로. 학생이 5명인 건 두 작품이 같은데 각 학생들의 상황은 조금씩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 유승호, 김수로와 그렇죠. 가장 먼저 만나는 학생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 엄마가 술집에서 일하는 고아성, 육교 위에서 시험지를 찢던 학생입니다. 제발. 너 삼촌 보고 인사도 안 해? 김수로가 천하대에 보낸 학생이라고 이사회에 내세운 학생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학생이 천하대에 합격할 5명의 학생 중 1명입니다. 착하고 성실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이찬호. 됐어, 플리바. 나 괜찮아. 음악을 하는 일본 이현우와 춤을 추는 한국 현우. 유승호를 좋아하는 지연. 昨日も何度もメールしたのに。悪い. そっかそっか. 학교법인 이사장 오유나. 일본은 남편, 한국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골칫덩어리 학교를 맡게 됩니다. 얼떨결에 이거 맞고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안 되는 학교 붙들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학교에서 유일하게 학생들에게 애정이 있는 교사 배두나. 갑자기 친구랑 헤어져야 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되고 막 똥통학교 출신이라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주눅 들어 생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목표가 도쿄대인데 한국은 서울대가 아닌 가공의 학교, 천하대입니다. 일본은 17.5%로 시작해서 14에서 18% 사이를 오가다가 마지막 해만 20%로 끝나고 한국은 15%로 시작해 꾸준히 올라 4회 만에 26%까지 오른 후 최종 회까지 비슷하게 유지되었습니다. 東大に行け
천하대 가라. 2009년 방영된 꽃보다 남자는 2005년 방송된 일본 드라마와 같은 내용입니다. 만화 원작으로 리메이크 판권도 일본 출판사에서 구입해 제작되었지만 이미 일본 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에 목록에 넣었습니다. 원작 만화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12년 동안 연재되었고 6천만 권 이상 팔렸으며 드라마도 대만, 일본, 한국, 중국, 터키, 태국 버전이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방영되는 국가마다 인기가 많아서 한때 아시아를 휩쓸었던 컨텐츠입니다. 한국판은 시청률 14%로 시작해 34%로 끝났고 일본은 18%로 시작해 22%로 끝났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고해선이 상류층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F4라 불리는 4명의 남자 무리와 얽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혜선을 괴롭히다가 좋아하게 되는 이민호. 처음부터 구혜선을 도와주는 김현중. 무리 중 하나인 김범과 김준. F4의 친한 누나이자 김현중의 첫사랑 한채영. 외로움을 포악함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녀석. 1년에 부모님 얼굴 보는 건 한 달이나 될까? 구혜선과 함께 알바하는 친구 김소은. 빨리 친구가 생겨서 나한테 네가 왕따 당하면 어쩌나 걱정했잖아. 가족 민나. 구혜선의 가족. 왜 이래? 누나, 나 일요일날 한 번만 빌려주라. 庶民の分際でこの英徳に通うなんて 구혜선을 괴롭히는 3인조. 너무 신기한 거 있지? 네가 워낙 물정 모르는 서민이니까 우리 F 왕자님들 함부로 말한 거 말이야. 2013년 방영된 국여의 바람이 분다는 2002년 일본 드라마 사랑 따윈 필요 없어 여름을 리메이크했습니다. 2006년 문근영 주연의 영화 사랑 따윈 필요 없어로도 만들어지고 터키에서도 리메이크 판권을 사갔습니다. 일본은 11%로 시작해 4.2%로 떨어졌다가 8.9%로 끝났고 한국은 11.3%로 시작해 15.8%로 막을 내렸습니다. 재벌 2세 시각장애인 송혜교와 수십억의 빚을 갚기 위해 해교에게 접근하는 조인성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호스트바에서 일하며 많은 여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일본 조인성. 도박으로 돈을 벌고 여자와는 사랑 없이 즐기기만 하는 한국 조인성. 웃어. 가족은 어때? 부잣집 딸 행세를 하던 여자는 은행원으로 거액을 횡령해서 조인성에게 준 곳이었고 여기에 엮여서 일본 인성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한국 버전은 서효림이 스폰서 남자의 회사에서 거액을 횡령하고 인성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인성이 체포되던 날 인성과 이름이 같은 친한 동생이 죽고 마는데 이 남자가 송혜교의 친오빠입니다. 사랑해서 그래. 내가 미국 촬영가 있는 1년만 여기 있어. 6개월 뒤 석방된 일본 인성을 기다린 사람은 김범뿐입니다. 한국 인성은 1년 뒤 석방, 김범을 제외한 모두가 배신을 했고 갚아야 할 돈이 수십억이 생겼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떨어져 살던 성혜교의 친오빠와 동명이인이던 조인성이 혜교의 친오빠인 척을 하면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愛なんていらない 네가 주는 사랑 따윈 필요 없어. 눈먼 해결을 컨트롤해온 아버지의 비서 배정호. 그게 우편물을 네가 받았나 싶어서. 조인성에게 돈을 받아내려는 김태우. 너만 가거나 내가 힘이 붙이면 같이 가거나. 조인성의 죽은 첫사랑 동생 정은지가 이야기에 함께합니다. 내가 묻잖아. 어제 누구랑 잤냐고 너.
2020년 방송된 나의 위험한 아내는 2016년 방영된 일본 드라마를 리메이크했습니다. 터키 버전이 만들어졌고 중국에 리메이크 판권도 팔렸습니다. 일본 원작은 8.3%로 시작해 10.2%로 끝났고 한국은 웨이브 오리지널로 제작되었는데 MBN 방송 때는 2.5%로 시작해 3.3%로 끝났습니다. 레스토랑 사장 최원영. 정말 내 워너비야. 솔직히 우리 사장님 넥타이보다 토크가 더 잘 어울리는데. 주부지만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아 남편 최원영의 가게도 열어준 김정은. 나 내일 했어. 어때? 두 사람은 6년차 부부입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 최원정은 직장 동료 최유화와 바람을 피고 아내를 죽일 계획까지 세우는데 アドキシン 2mg これだけで殺せるよ 아도키신. 부검을 해도 섭취량이 적어서 결정적인 검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막상 집에 들어가 보니 아내는 납치되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요は誘拐専門です。我々が来たのでご安心ください。 중앙경찰서 서주택영입니다. 이웃집 연상연하 부부. 자기네 퇴근 늦지 마. 일찍 올 테니까 같이 목욕이나 할까? 와인 반신욕? 2014년 방영된 라이엇 게임은 2007년 방송된 일본 드라마와 내용이 같습니다. 원작은 2005년 발표된 동명의 만화이고 일본에서 드라마로 시즌2까지 나오고 영화도 2편 만들어졌습니다. 2013년 방영된 예능 더 지니어스가 일본 작품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최종 상금 100억이 걸린 게임에 참가하게 된 김소은의 이야기입니다. 김소은의 첫 상대가 된 고등학교 때 선생님. 昔の教え子なんですがねいや私はねちょっと優しい顔するともうコロッと騙されましてね 아 진짜 죽은 거야. 아 옆에 떨어져 있더만. 결혼 못하는 남자, 꽃보다 남자에 이어 일본 드라마 리메이크 작품만 세 번째인 배우 김소은. 한국 라이엇 게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1%로 큰 변화 없는 시청률을 유지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2002년 방송된 로망스는 1999년 방영된 일본 드라마 마녀의 조건을 리메이크했습니다. 로망스는 고등학교 교사 김하늘과 고등학생 김재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방영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라는 대사가 끊임없이 패러디되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한국 리메이크 버전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진행될 때였는데도 최고 시청률이 30%를 넘기며 인기를 얻었고 일본은 19.7%로 시작해 29.5%로 끝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12년 방송된 러브 어게인은 2010년 방영된 일본 드라마 동창의 러브 어게인 증후군을 리메이크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지 30년이 지난 남녀 4명이 동창회에서 재회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지수와 류정안. もう中学生じゃないのに 이런 시간에 여태 장사를 하시네. 사드릴까? 최철호와 이하연이 커플이 됩니다. 이 4명은 모두 가정이 있는데 동창회에 갔다 오고 함께 불륜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엄마 원작은 14.8%로 시작해 17.8%로 끝났고 한국 리메이크는 1.5%로 시작해 1%로 끝났습니다. 잘 가. 2015년 방송된 심야식당은 2009년 일본 드라마를 리메이크했습니다. 늦은 밤에만 문을 여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김승우. 그 거의 매일 우리 가게에서 밥을 먹고 있어. 매회 다양한 손님들의 짧은 사연과 그 손님들만큼이나 다양한 음식을 보여줍니다. 하이, 미디엄 레어다. 계란말이. 아니요.
기억납니다. 너랑 사이 안 좋았던 아빠가 이젠 내 옆에 없으니까 내가 만만해져서.